사랑 없는 세상과 고독. 이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다고 상상해보라. 이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다고 상상해보라. 이 문장은 단순한 감상적 표현을 넘어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감정과 존재 이유를 뒤흔드는 도발적인 가정이다. 보통 사람들은 가족, 연인, 친구 혹은 나 자신마저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사랑이란 감정 자체를 느낄 대상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그려보면 어떨까? 이는 궁극적으로 고독을 넘어선 완전한 단절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그러한 극단적 상상 속에서 인간이 느끼게 될 절망과 자아의 변화를 문학과 영화가 그려낸 인간상 그리고 현대 심리학과 사회학의 고독 연구를 통해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이 그린 고독, 사랑의 부재, 사랑이란 인간 삶에 있어 핵심적인 동인으로 언급되어 왔다. 많은 작가들은 사랑이 결여된 상황 혹은 사랑의 대상과 단절된 세계를 극적으로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절망 혹은 새로운 희망을 작품 속 인물들에게 부여해왔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변신은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날 아침 끔찍한 벌레로 변해버렸다는 충격적인 설정으로 시작한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헌신했던 그레고르는 벌레가 된 이후 가족들조차 그를 외면하게 되면서 극도로 소외된 삶을 살게 된다. 물론 이 작품은 사랑할 대상이 전혀 없는 세계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인공이 느끼는 극도의 소외감은 결과적으로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된 인간의 절망을 은유한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배척당했을 때 개인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나는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는 결코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요조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은 간절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는 소외를 자초하며 자기를 학대한다. 이 작품 역시 사랑 부재가 직접적인 주제라기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지니는 내면의 파괴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요조에게 타인과의 유대, 즉 사랑의 대상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고 점차 파멸로 치닫게 되는 길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독자는 사랑할 대상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주인공을 만나지만 결과적으로 바라본 종착지는 깊은 고독과 절망이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한국 문학 김승옥의 무진기행. 짙은 안개로 둘러싸인 무진이라는 공간에서 주인공 윤희중은 삶의 목적과 인간관계를 재평가한다. 이 소설에서 사랑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주인공이 느끼는 강렬한 소외와 애매모호한 삶의 방향성은 결과적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무진의 안개는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감추지만 동시에 이 세계에 나를 이해해줄 혹은 내가 진심으로 매달릴 대상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는 사랑의 부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고독감의 실체를 독자에게 선명히 드러낸다. 영화 속 사랑 없는 세계가 그려낸 풍경. 문학이 글로써 사랑의 부재를 표현했다면 영화는 이미지를 통해 이 부재가 초래하는 인간의 내면 풍경을 더욱 직관적으로 전달해준다. 특히 현대사회의 단절과 소외를 부각하는 영화들은 사랑할 대상이 없는 세상이라는 가정을 뚜렷이 드러낸다. 스파이크 존즈의 Her. 영화 Her는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오가는 감정을 다룬 작품이지만 중요한 함의는 주인공 터도르가 사랑을 인공지능인 사만덱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인간들 간의 진실한 사랑이 부재한 세상을 보여준다. 터도르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 실패하고 오직 스스로 만든 편지 글을 통해 대리 감정을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일한다. 결국 그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과 감정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기계로 전환되어 버린 기이한 형태의 관계를 맺는다. 만약 터도르가 사만다조차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완전한 고독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것이다. 이 영화는 인간 대 인간의 진정한 교감이 사라진다면 과연 남은 건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제시한다. 소피아 코폴라의 Lost in Translation. 도쿄라는 낯선 공간에서 만난 두 미국인 남녀가 보여주는 관계는 외관상으로는 우정과 연대에 가깝다. 하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처한 상황은 서로의 사랑마저 불투명해진 시대를 반영한다. 이미 기혼인 주인공들이 가정과의 유대감, 배우자와의 소통을 상실했기에 일시적이나마 서로에게 의지함으로써 외로움을 달랜다. 문제는 이 잠깐의 교감조차 애매모호하며 둘은 결국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만약 영화 말미에서조차 상대방을 완전히 외면해버렸다면 그들은 각자 사랑할 대상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더욱 심연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인상을 준다. 이창동의 는 사회에서 소외된 두 인물이 보여주는 사랑의 가능성을 그린다. 이 작품은 잘못된 행동으로 감옥에서 출소한 남자와 뇌성마비 장애 여성의 이야기로 둘은 서로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존재임을 느끼며 그 가운데서 작은 연대와 사랑을 싹틔운다. 영화가 강조하는
주저하는 것은 결핍 상태에서의 사랑이다. 사랑할 대상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상상했을 때 가보여주는 한 줄기 빛처럼 작은 연대조차도 없이 고립된 인간은 극도로 황폐한 내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범죄나 편견, 불편한 시선에 맞서 싸울 희망조차 잃게 된다. 영화는 단절에 맞서서 찾아낸 미약하지만 소중한 사랑이 어떻게 인간을 지탱하는가를 보여주기에 이 사랑마저 사라진다면 그 끝은 한없이 암울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현대 고독 연구가 전하는 메시지. 문학과 영화가 사랑의 부재가 초래하는 절망과 단절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해왔다면 최근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진행된 고독 연구는 이러한 감정의 실질적인 영향과 사회적 함의를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현대 사회에서 고독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보편적 이슈로 떠올랐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세간에 잘 알려진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1938년부터 지금까지 약 80년 넘게 이어져 온 인간 삶의 행복과 건강에 대한 장기 종단 연구다. 이 연구는 좋은 인간관계, 즉 타인과의 친밀한 연결이 건강과 행복의 핵심 요인임을 여러 차례 입증했다. 여기서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곧 인간관계의 심각한 결핍을 의미한다. 나아가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가 부족할수록 스트레스 수치가 상승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취약하며 심혈관 질환 등의 신체 건강 문제도 커진다. 만약 사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면 이는 단순한 심리적 우울이나 불행을 넘어 생리적 의학적 위험 요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독의 전염성과 사회적 비용. 2018년 미국의 의료보험사 시근에서 진행한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거의 절반이 심각한 고독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영국에서는 2018년에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할 정도로 고독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이처럼 고독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정책으로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학계에서는 고독이 전염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가까운 사람이 고독을 느끼면 주변 사람도 심리적 영향을 받아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소하게라도 사랑을 통해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면 그러한 고독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즉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는 세상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가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것임을 예고한다. 나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 최근 심리학에서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는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의 결여다. 타인을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에게마저 애정이 전혀 없는 상태는 자기 파괴적 성향을 낳는다. 임상 심리학에서는 이를 우울증, 자해, 극단적 경우, 자살에 이르는 심각한 징후로 본다. 실제로 어떠한 관계도 맺지 못하고 심지어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외부 자극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이 높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커져가는 정신건강 문제와 궤를 같이 한다. 사랑 없음이 가져올 디스토피아적 상상. 사랑의 부재 상태가 극단에 달한다면 모든 인간관계는 표면적인 이익이나 필요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계약적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단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지 않고 상호 신뢰와 애착은 사라진 채 서로를 이용하려는 경쟁 구도가 고착될 수 있다.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이다. 사랑 대신 다른 욕망, 예컨대 지배 욕구나 물질적 이익이 더욱 강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위험이 크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정서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상실한다면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허와 폭력, 불신과 고립감에 갇힌 디스토피아적 풍경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또한 미래학적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끼리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Her와 같은 영화는 그런 미래를 예견했다. 만약 기술조차 대체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인간들은 더욱 깊숙이 자기 세계로 침잠하여 서로 간의 교류를 완전히 포기해버릴지도 모른다. 정말 완전한 사랑의 부재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인간이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관계와 애착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다. 정신분석학자 존 볼비는 애착이론을 통해 유아가 부모 혹은 양육자와 안정적 애착을 맺는 과정 자체가 인간의 정서 발달에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누구나 생애 초기부터 누군가와 연결되어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다. 설사 자라면서 사회적, 심리적 이유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의 대상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인간 내면에는 생존 본능과 애착 형성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가 내재한다. 완벽하게 사랑을 거부하거나 전 세계를 향해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론적 상상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이 의의를 지니는 이유는 극단적 단절이 가져올 파장을 재평가함으로써 역으로 인간에게 사랑이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결론. 사랑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 이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다고 상상해보라. 는 물음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묻는 것이다. 문학과
문학과 영화가 그려낸 고독한 인물들은 사랑이 부재한 삶이 우리를 얼마나 심각한 소외와 자기 파괴로 몰아넣는지 보여준다. 또한 최근의 고독 연구들은 사랑 없는 세계가 실제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며 사회 전반의 결속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사랑이란 인간에게 단순한 감정 이상의 존재다. 이는 인간이 타인과 교감하고 연대하며 나아가 자신을 긍정하게 만드는 핵심적 기제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완전히 상실한 사회를 상상할 때 그려지는 황량한 디스토피아는 도리어 사랑과 유대가 얼마나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에게든 사회에게든 사랑은 필수 불가결한 생명선이자 가치임을 재확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할 대상이 단 하나도 없는 세계는 우리의 인간다움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극적인 상황이다. 설령 그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극단적 상상이라 해도 사랑이 결여된 상태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되짚어보는 일은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결국 사랑은 그 자체로 인간의 내적 에너지를 존속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문학과 영화가 꾸준히 그려온 사랑 결핍의 다양한 형상들은 인류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감정의 본질을 우리에게 되새긴다. 그리고 현대의 고독 연구들은 그러한 예술적 성찰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사회적 증거를 제공한다. 이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다고 상상해보라. 는 극단적 질문은 사실 사랑과 유대가 인간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반대편에서 환기시켜주는 하나의 경고이자 성찰의 계기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근본적 이유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